유사인은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일부러 싫지 않았거나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용들, 즉 전해 내려오는 풍속, 생활, 전설, 노래 등이 풍부하게 실려 있어 당시까지 남아있던 고구려와 백제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많이 실어 놓았지. 또 불교에 관한 내용이 많아 유명한 승려들의 얽힌 일화, 절이나 탑에 관한 전설 등이 실려 있단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처럼 글 잘하는 인재들을 뽑아 편찬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 비해 역사책으로서 틀이 잘 짜였거나 문장이 뛰어나진 않아. 그렇지만 삼국사기가 일부러 뺐거나 소홀하게 넘어간 사실들을 실어 놓음으로써 당시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귀중한 책이 되었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이렇게 태어난 배경이 서로 다르고 담겨있는 사관도 다르지만 두 책의 장점과 단점을 잘 비교하면서 읽으면 매우 유익하고 재미있단다. 우리나라 역사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두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고 싶구나. 그 많은 역사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삼국사기는 오늘날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우리 역사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어. 그럼 삼국사기 이전에는 역사책이 하나도 없었을까? 천만에 아주 많았단다. 고구려 소수림왕 때의 유기 100권, 고구려 영양왕 때의 신지 5권, 백제 군초고왕 때의 서기, 신라진흥왕 때의 국사, 고려 초의 삼국사, 고려 예종 때의 해동비록. 그런데 그 많던 역사책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여러 번 일어난 전쟁과 화재로 불타버렸고 그 뒤로는 다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전해오지 않는단다.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책을 기계로 대량 인쇄해내지 못했어. 한번 책을 찍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들어야 했지. 고려에도 실록이 있었다. 실록은 한 사람의 왕위에 있었던 때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야. 조선왕조 실록이라면 너도 잘 알고 있지. 그런데 실록을 처음 만든 건 고려 때였어. 고려 4대 왕인 광종 때 역사 편찬을 담당하는 관청을 두고 담당 관리인 사관이 당대의 역사를 기록했어. 왕이 죽으면 기록해둔 것을 기초로 하여 실록을 편찬했단다. 그런데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불타면서 실록도 모두 불타버렸어. 그래서 체주부터 목종까지 7대 왕들의 실록을 다시 만들었단다. 이것을 7대 실록이라고 해. 이후 실록은 고려가 망할 때까지 계속 편찬되었어. 조선 초에 만들어진 고려사는 바로 이 실록을 바탕으로 편찬된 거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려실록은 오늘날 전해오지 않아. 두 역사책의 차이점. 삼국사기는 왕의 명령에 의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역사책이야. 삼국유사는 이련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란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역사책을 관찬사설화 하고 개인이 쓴 것을 사찬사설화라고 해. 관찬사설은 나라의 공식적인 역사책인 만큼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필요성이 깊이 반영되어 있어. 전쟁이나 화재로 불타 없어진 뒤 다시 찍어내지 못한 이유는 그 때문이란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나마 몇 번씩 다시 찍어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책을 인쇄하는 사람들. 옛날 인쇄소의 모습이란다. 화자를 만드는 사람들, 활판을 짜는 사람들, 활판 위에 종이를 얹어 인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구나. 모두들 분주한 가운데 이들을 지켜보는 관리도 있구나. 동명안편과 제왕운기. 역사를 장편에 실어 노래한 작품을 서사시라고 해. 동명안편과 제왕운기는 고려 후기에 탄생한 서사시인데 호방한 기상과 뛰어난 문장으로 읽는 이의 마음을 감동시킨단다. 동명안편은 유학자 이기보의 작품이야.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의 출생부터 고구려 건국까지의 역사를 장편시로 읊은 것이 란다. 동명왕은 주몽을 말해 약 4천자의 한자로 되어 있어. 그런데 동명안편은 몽골의 침입 아래서 고려인들의 민족적 긍지와 항쟁의식을 드높이기 위해 썼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규보가 동명안편을 쓴 때는 26살인 1193년이었어. 그때는 무신정권 시대로 아직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기 전이었단다. 따라서 몽골의 침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규보가 동명안편을 쓴 것은 몽골 귀족 중심의 정치가 무너지고 무신정권이 들어선 당시에 고려의 역사 전통을 새롭게 세워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동명안편은 이규보의 작품을 모아놓은 작품집인 동국 이삼국집에 실려있단다. 몽골에 대항하여 고려의 긍지를 잃지 말자는 뜻이 담겨있는 책은 제왕운기야. 1287년 충렬왕 때의 유학자 이승유가 쓴 제왕운기는 개경 환도 후 몽골의 사위 나라가 되어 몽골의 간섭을 받고 있던 때에 쓰여졌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권은 중국 역사를 다루고 둘째 권은 단군의 건국부터 삼국과 발해 후삼국 고려에 이르는 우리 역사를 다루었단다. 동명왕편과 제왕운기는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 고려인의 자존심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었어. 국민왕의 개혁 정치. 고려는 세계 최강이었던 몽골군의 침입을 당하고서도 나라를 지켰어. 몽골의 침략을 받고 나라를 보존한 경우는 세계에서 고려가 유일했단다. 비록 개경 환도 후 약 100년 동안 몽골의 간섭과 지배를 받긴 했지만 말이야. 고려가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싸운 백성들 덕분이었어. 왕은 몽골의 지원을 받아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고 왕권을 되찾았기 때문에 사사건건 몽골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단다. 그래서 개경 환도 후 약 100년 동안의 고려 역사는 두 얼굴을 갖고 있어. 몽골의 눈치를 보며 구실거리는 얼굴과 몽골을 몰아내고 독립과 자주를 회복하려는 얼굴이야. 몽골의 눈치를 보며 구실거리고 심지어는 그 앞잡이 노릇까지 했던 사람들과 무조건 구실거리지는 않더라도 몽골과 가까이 지내려 하는 사람들을 부원배 또는 친원파라고 부른단다. 여기서 원은 몽골이 세운 원나라를 말해. 이제부터는 원나라라고 하마. 그리고 몽골을 몰아내고 독립과 자주를 회복하려 했던 사람으로는 국민왕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 만약 세훈이가 이때 태어났다면 어떤 얼굴로 살았을까? 국민왕과 왕비 노국 대장 공주의 능이야. 두 사람은 무척 사이가 좋았다고 해. 국민왕은 원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감한 개혁 정치를 폈어. 노국 대장 공주는 다른 원나라 공주들과 달리 이런 남편을 적극 도왔단다. 국민왕의 아버지는 충수광이고 어머니는 명덕태후 홍씨야. 그런데 국민왕의 할머니는 원나라 공주란다. 할아버지 충선왕이 국제결혼을 한 거냐고? 개경 환도 고려의 왕들은 무조건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아야 했어. 또 원나라는 고려왕을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왕위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 왕이 될 고려 왕자들은 어려서부터 원나라에 가서 살다가 원나라 공주와 결혼해서 고려로 돌아와 왕위에 올라야 했어. 왜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에서 살게 했을까? 어려서부터 원나라의 문화와 풍습에 적게 하여 원나라에 충실한 사위로 만들기 위해서였어. 자, 국민왕의 할머니가 원나라 공주인 사연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니? 국민왕의 개혁정치. 고려왕은 이름 앞에 충자를 붙여서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뜻을 나타내야 했어.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등의 이름은 그래서 생긴 거란다. 원나라는 고려의 독립은 인정해주되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신을 보내 자초지종을 시시콜콜이 따졌어. 만약 고려왕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왕을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웠단다.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충수광, 충혜왕 모두 한 번씩 왕위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어. 자, 이러니 어찌 되었겠니? 고려왕은 혹시나 왕위에서 쫓겨날까봐 원나라의 눈치를 살폈고
신하들도 역시 그랬단다. 공민왕은 12살 때부터 부모님과 헤어져서 원나라에 가서 살았어. 왕이 되기 전 공민왕의 이름은 강릉대군이었단다. 그리고 원나라 공주와 결혼했지. 공주의 이름은 보탑실리, 보통 노국대장공주라고 불러. 그런데 왕비인 노국대장공주는 다른 원나라 공주들과는 달리 남편 공민왕을 적극 도왔어. 원나라 공주임을 내세워 남편을 무시하면서 위세를 부리지도 않았고 고려 백성들로부터 마구 공물을 거둬들이지도 않았단다. 공민왕과의 사이는 퍽 좋았다고 해. 공민왕은 22살 때 노국대장공주와 함께 고려로 돌아왔어. 10년 만에 귀국이었지. 몽골 옷을 입고 머리 모양도 몽골식으로 변발을 하고 왔어.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이현종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렸어. 변발과 몽골 옷은 고려의 제도가 아니니 본받지 마소서. 이재현의 대륙도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강을 말을 타고서 건너가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이야.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모두 몽골 옷을 입고 몽골풍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구나. 공민왕과 노국 대장 공주 초상. 공민왕은 상소를 본 즉시 몽골 옷을 벗어버리고 머리 모양도 고려식으로 바꾸었어. 그러면서 상소를 올린 이현종에게 상을 주었단다. 이것은 공민왕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펴나갈 것인지를 만천하에 알리는 행동이었어.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고려의 자주와 독립을 되찾고 개혁 정치를 펴고자 마음먹었던 거야.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부원배, 친원파를 쫓아내는 일부터 시작되었어. 이들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원나라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지. 공민왕은 부원배의 우두머리인 기철과 그 집안 사람들을 쫓아냈어. 기철은 공녀로간 누이 동생이 원나라 황제인 순제의 눈에 들어 황후가 된 것을 믿고 횡포를 부리던 인물이야. 공녀가 뭐냐고. 원나라는 1년에 몇 번씩 예쁜 고려 처녀들을 뽑아 데려갔는데 이렇게 강제로 끌려간 처녀들을 공녀라고 한단다. 공녀라고 한 처녀들 중에는 원나라 관리의 아내가 되거나 공녀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녀나 몸종이 되어 힘겨운 생활을 했어. 기왕후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속한단다. 공녀로 간 기철의 누이 동생은 차 따르는 공녀가 되어 궁궐에서 살게 되었어. 기씨는 단정한 생김새와 지혜로 원나라 황제인 순제의 마음을 사로잡아 제2 황후가 되었단다. 제1 황후는 몽골 여인이었지. 원나라에는 몽골인이 아닌 여자는 황후로 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는데도 순제는 원칙을 무시하고 기씨를 황후로 받아들였단다. 기왕후의 아버지 기자호는 고려의 낮은 관리였는데 딸이 원나라 황후가 되자 하루아침에 권세가가 되었어. 또 오빠 기철도 누이 동생을 믿고서 함부로 횡포를 부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단다. 그러나 기왕후의 부귀영화는 오래가지 못했어. 원나라가 새로 일어난 명나라에게 밀려 멀리 몽골 초원으로 쫓겨났기 때문이야. 그가 낳은 아들 아이유시리다라는 황제 자리에 오르긴 했지만 망해가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했어. 공민왕릉 벽화의 12가지 신상, 고려말 관리의 옷차림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야. 몽골풍과 고려양, 몽골과 고려의 왕래가 잦아지면서 몽골의 풍습이 고려로 들어오고 고려의 풍습이 몽골로 전해졌어. 고려에 들어온 몽골의 풍습을 몽골풍이라 하고 몽골에 전해진 고려의 풍습을 고려양이라고 해. 오늘날 우리의 전통 풍습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가운데는 몽골풍의 영향을 받은 것이 꽤 많아. 결혼식 때 신부들이 입는 원삼, 머리에 쓰는 족두리, 여자들이 깃볼을 뚫고 귀고리를 다는 풍습, 장사치, 그치, 이치처럼 끝에 치자가 붙는 말, 왕이 먹는 식사를 수라라고 일컫는 것 등이야.
원나라로 끌려간 고려 처녀들. 공녀로 끌려간 고려 처녀 수는 약 1만 명. 비공식적으로 끌려간 숫자를 합하면 훨씬 많았을 거야. 고려 사람들은 원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혹시 처녀를 잡으러 온 것 아닌가 하여 두려워했어. 심지어는 딸을 낳으면 감추고 이웃에게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단다. 공녀로 보낼 처녀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나라에서는 11살부터 15살까지의 처녀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관청에 신고하도록 했어. 이를 어기고 몰래 결혼하면 벌을 주었단다. 정 이쁜 벼슬을 하던 송분이란 사람은 몰래 딸을 결혼시켰다가 간직을 뺏기고 성으로 귀양을 갔어. 이 때문에 고려에서는 10살도 채 안 된 여자아이를 서둘러 결혼시키는 좋은 풍습이 생겼어. 순영옹주 묘지석. 순영옹주는 외동딸이 공녀로 끌려가자 그만 병들어 죽었어. 왕실이나 고위 관리의 딸도 공녀로 끌려가는 데는 예외가 아니었어. 16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